최근 몇 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0명 이상의 확진이라면 실제 감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전파가 아주 잘 되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을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향후 전망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1월 24일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첫 사례가 보고되었고 11월 27일에는 영국에서 2명, 28일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2명, 29일에는 미국에서도 첫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5명의 사례가 처음 발생했는데 약 3주가 지난 현재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가 2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먼저 발생했던 남아공의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11월 24일에 첫 발생 이후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생 후 약 3주 후인 12월 17일에는 확진자 수가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황색이 델타 변이 비율이고 보라색이 오미크론 변이 비율입니다. 11월 29일 첫 사례가 보고된 후 불과 3주 만에 오미크론 변이의 비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2월 1일 첫 사례 이후 3주가 지났지만 남아공과 미국과 비교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되는 양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도시인 부산에서도 12월 23일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세 변이종으로 크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영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감염자를 대상으로 증상 양상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50%를 돌파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콧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증상은 두통이었고 세 번째로 흔한 증상은 피로감이었습니다. 피로감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흔한 증상은 재채기였고 다섯 번째로 흔한 증상은 목이 따가움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인후통이었습니다. 이 5가지 증상은 단순한 감기 증상일 수도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국 런던의 대규모 조사에서 나타난 증상은 기존의 코로나19와 독감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코로나19와 독감 증상의 미묘한 차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함께 비교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아주 다양한 증상 패턴을 보이지만 발열이 먼저 발생한 후에 기침이 나타나는 순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의 통증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건 일반화시킬 수 없는 패턴입니다. 순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독감의 증상을 보면 기침이 먼저 발생을 한 후에 발열이 나타나는 패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미크론 증상을 보면 코로나19와 독감에 비해서 경미한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열이 잘 나타나지 않는 보통의 감기 증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이 나지 않는다고 코로나19나 독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2월 22일 모든 외신에서 일제히 남아공 오미크론 연구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델타 변이에 비해 입원 치료가 80%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입원 환자 중 50%는 호흡기 증상 없이 다른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다가 이번 정규 검사상 우연히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아공 코비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대확산에 의해 크게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의 증가는 거의 없거나 미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사망자 수도 같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상황입니다. 영국 역시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지금까지의 대유행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통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약해졌다고 해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코로나19의 연령별 사망률인데 60대는 1%, 70대는 약 4%, 80대는 13%까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의 기저질 환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유행기간 동안에는 술, 담배, 인스턴트 음식 등의 가공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밀가루, 설탕 등의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질 좋은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감염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우선순위 보충제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나오는 링크나 아래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